저는 대한실버산업협회 회장 맡고 있는 홍미령이라고 합니다. 남다르게 제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커리큘럼이나 요양보호사 아마 교재를 보시면은 저희가 제가 어디서 나왔죠? 양서원? 예, 양서원에 저희가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교과서를 4권으로 만들어서 실습책까지 제가 만들어서 아마 3편까지 찍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다르게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쪽에는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요양원도 이제 작은 소규모긴 하지만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5분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민소연 회장님은 한 10년 전쯤에 2010년도쯤에 그래서 요양보호사 문제집인가요? 문제집을 제가 감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최근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2008년 7월에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된 것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8년이기 때문에 만 1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1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7회 전국 요양보호사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굉장히 저는 축하드리고요. 또 매우 뜻깊게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어떤 OECD 국가보다도 발빠르게 엄청 빠르게 움직입니다. 2050년이 되면은 아시겠지만 37.3%로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 보호가 더 문제인 겁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다 부양을 했잖아요. 그쵸? 가족 부양했는데 이제 산업사회로 오면서 우리가 다 모두가 국가와 사회가 부양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해보면 14.3%고 765만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료보험에서 가져가는 건강보험료가 지금 30%가 넘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인구가 가져가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설을 늘려서 가는 것이 전 아니라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재가해서 집에서 살던 이런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가 현재 15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 일하고 계시는 분은 30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이 현안과 정책과제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나 토론자분들이 다양한 부분으로 가서 다 내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제 나름대로 현재 요양보호사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 대안은 뭘까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요양기관 부족이나 지역간 불균형을 우리가 제도 시행 초기에서는 문제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것이 다 만들어졌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고 작년에부터는 우리가 처우 개선도 일부는 조금 이루어진 걸로 그게 다 마땅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다는 좋아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요양보호사의 근데 전문성이나 이런 질적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금부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지까지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시행하면서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제도권에서나 이런 우리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진행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점을 간단하게 제가 보건의료복지 환경 변화에 맞게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업무 영역이 변화되어야 하고요. 이에 맞서서 관련 법령이나 정책 제도도 변화되어야 된다면 제가 보는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을 저는 1번으로 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직무교육이나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 전문성 때문에 더군다나 시설장이라고 하는 분들도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또 재가나 시설이나 다릅니다. 형태가. 그죠? 방문 요양이나 가시는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수준이 달라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커리를 짤 때도 소양교육에 대한 커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넣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방문 요양 가셔서 꼬집어 뜯고 오는지 기저귀를 가는지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인성에만 믿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부족을 1번으로 꽂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하시는 장롱면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고요. 아까 매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매력 있는 직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수요와 불급의 균형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아까 발표자 말씀하신 56.7세인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은 고령화 현상으로 조만간 일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공급이 줄 것으로 분명히 예상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력에 대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를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라 수급 대책입니다. 인력에 대한 수급 대책이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인가 제가 그 베리어프리 실버 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오사카에. 게다가 두 시설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100인 시설인데 50인밖에 오픈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는 환자가 없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어르신들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인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찍이 그 필리핀 친구들을 일본말을 가르쳐서 요양 홈헬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일본 어르신들은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필리핀 친구가 케어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퇴원하겠다라고 집에 가서 죽더라도 집에 가서 가겠다라고 해서 다 보이콧을 한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5월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문제점이 우리가 그거 외에도 또 하나는 낮은 임금하고 고된 업무 강도입니다. 사실 아까도 김민아 선생님이신가요? 발표하셨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젊은 친구들이 안 합니다. 이 일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앞으로 우리가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제 생각입니다만 요양보호사 직업 전문성의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업보험 제도 하에 케어 매니저가 따로 있고요. 그렇죠? 케어 매니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케어 복지사라고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하고 똑같이 사회복지사, 케어 복지사가 있고요. 4년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그 개업보험에서 종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요양보호사 수준에 있는 분들이 홈헬퍼입니다. 그들이 이루어지는 건 홈헬퍼가 이루어지지만 지금 그래서 국가가 저희 정부가 아마 제가 최근에 장기요양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방향 전문가 좌담의 자료를 보면서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의 돌파구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2018년 2월 13일 날 제정된 겁니다.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보면은 전문화와 승급이 가능한 요양보호사 경력 경로 구축을 위해서 중간관리 인력으로 요양지도사 자격과 수급자 사례관리로 전문직으로 수행할 장기요양 사례관리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마 분명히 도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장기요양법 만들 때부터 토론됐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스킵하고서는 왔던 건데 실제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제가 복지부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거 보고. 그래서 신설되는 자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등 경력과 지위에 따른 적절한 전문 자격 교육 체계를 마련해서 요양지도사라고 하는 자격, 아직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측한 좌담의 자료를 보니까 요양 경력 5년이 지나고 정반적인 실무 경력하고 직무교육 실적이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자격 시험을 거쳐서 중간관리자, 요양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픽스된 건 아닙니다만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력개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개발 동기 부여, 사기 진작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 외에 요양보호사 실습 지도,
중간관리 업무 등을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속적 변화하는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사자의 지속적 역량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체계적인 직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요양보호사 중앙에서 한다 이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중앙기관 신규나 보수 교육을 적절하게 해서 자격시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가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설장이든 장기요양기관 인력들,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시설장,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잖아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다양한 인력들이 있는 한 우리가 요양보호사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끌고 가려면 이 5개가 다 팀이 만들어졌을 때만이 좋은 질적인 케어가 나온다라고 저는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요원의 인력수급 안정화 및 그 고용 유도를 위해서는 제도적 교육 내에 인력 양성 체계,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들 이미 56.7세나 되는 연세가 높으신 분이라서 몇 년 후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경력 관리를 할 수 없는 이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요양보호 서비스 분야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뭔가 이 일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급여라든가 이런 수준들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가져가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 분야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교육과의 연결고리 과정이 필요한데 청년 고용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화와 인력관리 풀, 교육기관 인증 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인프라 기초 마련.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따른 과학적인 관리가 상당히 요구되는데 이미 요양보호사 중앙회에서 제가 보니까 요양보호사 전국 중앙센터 설치 운영 계획안, 또 제가 요양보호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안을 이미 요양보호사 중앙회에서 이미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 이것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민 회장님한테 감사함과 이걸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미 요양보호사 중앙회가 이걸 읽고 벌써 이미 시행을 했다는 거, 우리가 운영한 계획안을 내셨죠. 계획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요양보호사 중앙회가 법인으로서 법인의 버금가는 국가가 다른 거는 몰라도 여지까지 쭉 진행되면서 그 상급 장기요양 요원들의 자격 취득 교육에 대한 주체, 교육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설립을 이미 요양보호사 중앙회가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저는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 자료를 보니까 장기요양 서비스 장기요양 기관에 있는 그 일정 구조가 시설이 장기요양 기관 수가 18,681개소인데 그 중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30만 1,100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13,517명, 간호조무사가 8,799명, 간호사가 2,63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단 자료니까 분명히 정확할 거라고 제가 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장기요양 기관의 인력들이 요양보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장들은 또 다른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요양보호사만 직무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보호기관 전체의 그 기관의 인력들에 대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죠. 여기 책에 다 있는 건데 장기요양보호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중앙회가 한 그 업적을 제가 쭉
이게 뭐 여기다 좀 제가 나이를 했는데 그건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뭐 국회 요양보호와 보수교육 뭐 법제화, 장기요양 모든 지원센터 추진, 뭐 국회의원 간담회, 보건복지부의원 뭐 간담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직무교육해서 그동안에 요양보호사 중앙회가 끌고 왔던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가져온 것이 너무 제가 넘치도록 왜 이것을 이렇게 10년 동안 법인 내에 이런 게 문제가 있었나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어떤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협회처럼 회비와 뭐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만이 한 발짝 한 발짝 내딜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빌어서 이 정책 대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요양보호사 중앙회가 다시 더듬 태어나는 법인으로서 승격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으로 모아서 박수로 화답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홍미령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